전반적인 큰 틀을 봤을 때 1차 대출이 있고 2차 대출이 있죠. 오늘 집중해야 될 거는 이 3%, 4% 이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이자를 냅두고 우리가 2차 융자를 빼서 이 돈을 가지고 빚을 갚든 아니면은 재투자를 하든, 재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뭐 집을 사든 뭐 주식을 사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돈을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뭐 퍼스트 모기지는 그대로 두고 집 에퀴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퀄리파이를 하고 또 론 서밋을 할 수 있는지를 고over 해보겠습니다. 총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 오버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 요건, 그다음 세 번째는 신용 조회할 때 크레딧, 그다음에 뭐 트레이드 라인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인컴, 어떤 타입의 인컴이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시즈닝 앤 컴포, 집을 소유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야지만 대출을 심사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게 집을 팔려고 내놨던 집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지, 얼마의 이자를 우리가 팔아야 되는지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ES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 Close and Second의 약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First Trusted 모기지는 건드리지 않고 집에 이제 Second Lien을 거는 건데요. 힐락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힐락은 Revolving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는 만큼만 이자를 내는 구조고요. CES는 Fixed Amortization이에요. 우리가 약속한 금액을 이제 텀에 맞춰가지고 다 갚는다는 건데 크게 이 두 가지 구조로 쓰거든요. 한 개는 스탠더론, 바로워가 이미 집을 갖고 있고 거기서 돈만 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피기백, 집을 살 때 퍼스트랑 세컨드를 같이 붙여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운페이 5%, 10% 하면 PMI가 나오잖아요. 그죠? 20% 다운 언더면은 LTV가 80% 이상이면 PMI가 나오는데 이 PMI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과 얘를 같이 묶어서 펀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기백이라고 부르는 이 구조는 저희가 아이디어로 이렇게 훅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1번과 2번의 이제 프로그램을 섞어서 펀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품 종류가 뭐 fully amortization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법. 그다음 두 번째는 interest only fixed라고 해서 이제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게 텀이 2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을 언제 상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자도 텀도 피도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대출 금액은 5만 불부터 5 million 달러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CLTV까지 90%까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80% LTV는 뱅크 스테이먼 론으로 하고 10% LTV는 이 CES 프로그램으로 넣어버리면 손님은 10% 다운만 가지고 PMI를 내지 않고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집들이 이 프로그램이 되는지 부동산 자격 요건이에요, 이게. 가능한 건 싱글 패밀리, 퍼드, 타운홈, 그 다음에 뭐 모듈러, 2 to 4 유닛도 됩니다. 콘도는 워런터블만 되고요. 모듈러라는 건 뭐냐면은 매뉴팩처드 홈 있죠. 시멘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집들을 앵커가 안 돼 있는 집은 모빌홈이라고 부르고 앵커가 된 집은 매뉴팩처드 홈이라고 불러요. 이 매뉴팩처드 홈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 되는 집들 같은 경우는 뭐 non warrantable 컨도도 안 되고 믹스드 유즈도 안 되고 뭐 working hobby farms나 이런 데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이 감정이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QM 리포트를 돌렸을 때에 HPML 이자가 좀 비싸게 팔렸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이제 트리거가 나오면은 무조건 full appraisal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appraisal 타입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1004, single family, 그다음에 1025 이거는 unit, 그다음에 1073 이건 콘도인 건데 대출 금액에 따라서 property 타입에 따라서 이게 full 스코프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갈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금액이 40만 불이 넘어가면 무조건 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만 불 언더다 그러면은 우리가 full appraisal이 없어도 된다 정도만 알고 패스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orrower eligibility. 자, 여기서 이제 크레딧 섹션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크레딧 스코어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낮은 거를 기준적으로 놓고 프라이싱을 하고요. 세 개가 있으면 미들 스코어를 써가지고 퀄리파이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출 신청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라 그러면 인컴이 가장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쓰게 돼요. 그런데 Asset Depletion이랑 DSCR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워 중에서 가장 낮은 스코어를 또 써요.
요것도 케이스마다 상품마다 이 심사하는 과정이 다르다 정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크레딧 리포트 뽑으면 우리가 트레이드 라인이라고 부르죠. 어떤 카드가 어떤 어카운트들이 몇 년 전에 오픈했고 얼마의 페이먼트를 내고 있고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트레이드 라인 같은 경우는 스탠더드 론 1차 융자 없이 이것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3개 중에서 12개월 이상 갖고 있는 분들 혹은 2개 갖고 있는데 24개월 이상 된 분들만 가능하고요. 크레딧 스코어가 3개가 있으면 자동으로 패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크레딧 시즈닝 요게 이제 좀 다른 프로그램에 좀 특이한데요. 다른데요. 폴클로저나 숄셀이나 디딘루, 뱅크럽시 같은 게 이제 48개월 이내에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7년 안에는 뭐 크레딧이나 하우징 뭐 이벤트가 있으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들이 뱅크럽시를 했는데 일반 적격융자, 컨벤셔널 컨포밍 같은 경우는 4년이 지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인베스터들 프로그램들 중에서 non-QM 프로그램 중에서 뭐 2년, 1년 안에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걔네들이 이자가 더 높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이자는 그렇게 안 비싸게 저희가 딱 찍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컬렉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charge off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건당 1000불 미만이면은 오픈 상태로 냅두고 클로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delinquent trade line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뭐 foreign national, non-occupant co-borrower, 거기 거주하지 않는데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 소송 중인 당사자 분들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없는 사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irrevocable trust 갖고 있는 분들도 안 되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revocable trus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된다는 또 얘기입니다. income type.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섹션인데요. 인컴 타입이 6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full-up, 1년치나 2년치. 여기서 이게 포인트냐면 우리가 보통 2년치 세금복으로 대출 승인 낸다 그러죠. 근데 1년치 세금만 갖고도 펀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간호사인데 시간당 30불 받던 사람이 지금 승진을 해가지고 시간당 60불을 받게 됐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컨포밍 컨벤셔널이라면 2년치 토탈 인컴을 더한 다음에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퀄리파이드 인컴을 내거든요. 이 hourly wage employee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가정이 되는데 이 non-QM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60불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해서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뱅크 스테이먼트 론. 12개월 혹은 24개월을 받는 건데 자영업자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익스펜스 팩터라 그래요. 디파짓 된 게 10,000불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5,000불을 퀄리파이드 인컴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CPA나 CTEC이나 EA가 레터를 써서 만약에 더 낮은 익스펜스 팩터가 있다면 적용할 수 있다면 이거를 더 낮춰서 80%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10,000불의 디파짓이 있는데 그중에서 8,000불의 인컴을 쓸 수 있으니까 손님이 원하시는 뭐 대출 금액이나 레버리지를 더 쓸 수도 있겠죠. 세 번째, 1099 같은 경우 뭐 부동산 에이전트나 로ൺ 오피서들 뭐 아니면 보험 에이전트들, 컨설팅 해주는 컨설턴트 등들 예를 보면은 1099만 받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치도 있고 2년치도 있는데 이분들은 10% expense factor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0,000불을 받았잖아요. 1099에 10,000불이 찍혀 있으면 그 중에서 9,000불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여기서 내가 소유한 회사에서 나온 1099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오너십이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될 거예요. 1099 소스마다 서포팅 서류가 있으면 쓸 수 있는 서류고 없으면 못 쓰는 서류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written VOE 이제 월급 받는 분들을 위한 건데 이분들이 재직 증명서라는 서류를 받아요. 이분이 언제 일을 했고 얼마의 월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HR이나 사장들이 보통 사인을 해주는데 일반 적격 융자에서는요. 이 written verification employment랑 세금 보고랑 텍스 트랜스크립이랑 매치가 되면은 론이 펀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IRS 서류랑 이 텍스 트랜스크립 필요 없이 이것만 갖고 펀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00불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00불은 W2로 받고 있고 2,000불은 캐시로 받고 있다면 적격 융자를 하지 말고요. 비적격 융자, non-QM으로 바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손님한테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점은 family owned business 직원은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사장인데 내가 월급을 받고 있다라든지 친척이 사장인데 내가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이 패밀리 릴레이션십이 있는 비즈니스에서는 이 인컴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 P&L only. 요것도 이제 자영업자 전용인데요.
CPA나 CTEC이나 EA가 사인한 12개월치 P&L을 갖고 펀딩을 하는 건데 세금 보고가 필요 없다는 게 오너십 25% 이상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이 상품을 써가지고 펀딩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DSCR. 이건 이제 Investment Property 전용인데요. 손님의 인컴이나 eligibility, job information은 필요가 없어요. 담보 잡힌 집의 캐시플로우만 가지고 대출 승인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gross rent 나누기 PIA, 하우징 페이먼이죠. 만약에 인컴이 더 높다면 DSCR 레이쇼가 1보다 이상이 되니까 자동 패스가 될 것이고, 만약에 렌트 인컴 받는 것보다 나가는 페이먼이 더 낮다, DSCR 레이쇼가 1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출 거부가 나오거나 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탠더론 같은 경우에는 캐시아웃만 가능하고 피기백은 안 돼요. 그리고 first time investor도 안 돼요. first time investor DSCR 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걔네들 이자가 좀 더 비싸요.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이 프로그램은 인베스터 중에 인베스터이기 때문에 이자가 또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asset depletion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owner occupied만 가능하고요. minimum FICO score는 700점이고 total asset 빼기 내가 필요한 돈, 다운 페이먼트 클로징 코스트를 빼고 남은 돈을 60개월로 나누면 퀄리파이드 인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DSCR 빼고 1번부터 5번까지 다른 상품들이랑 다 혼합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뱅크 스테이먼트 인컴이 안 좋다, 부족하다라는 분들은 뱅크 스테이먼트 인컴 플러스 에셋 디플리션을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퀄리파이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시즈닝 앤 컴플라이언스, 요거는 규칙인데 요걸 잘 모르시면요 마지막 순간 딜이 날아가는 때도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소유권 시즈닝 얘기를 할 텐데, 오너십 시즈닝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6개월 이상 소유해야지만 재용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룰을 걸어 놓은 겁니다. 6개월 미만일 때는 안 돼요. 프로퍼티 리스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최근 6개월 안에 매물로 나왔는 집이 있죠. 이거는 또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마인드냐면 집을 팔려고 밀리언 달러 내놨는데 안 팔려서 다시 리스팅에서 내리고 내가 돈을 좀 빼야 되겠다 하는 손님들이 있을 거예요.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집을 팔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 파일 받기 전에 이 손님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고 꼭 구글 검색하셔서 진로나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리스팅 히스토리도 확인해 보시면 이런 문제, 소유권 문제는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prior cash out 시즈닝도 있습니다. 이게 6개월 이내에 1차든 2차든 돈을 빼서 이제 론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맥스 CLTV가 80%로 딱 제한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돈은 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DSCR refinance, 이거는 6 months 시즈닝, 6개월 이상 안 됐으면 시작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큐멘트 에이징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크레딧이나 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120일, 그다음에 에셋이나 인컴은 90일, 감정은 120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류를 언제 뽑았는지, 언제 이거를 보냈는지에 따라 가지고 추가 서류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리서티피케이션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돈을 쓰고 재감정을 하고 체크를 다시 하는 거예요. Verification of deposit, Verification of income, 이런 식으로 이런 서류들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DSCR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막히는데, 저희가 이제 CES 프로그램 이 2차로 들어가는 거에서는 인파운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파운드 설정하는 거는 1차 론의 고유 권한이에요. 2차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 오브 어터니. 남편은 지금 와이프는 아파서 누워있는데 배우자가 파워 오브 어터니를 받아가지고 사인해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크로스 콜레터럴, 내가 거주하는 집과 투자하는 집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빼겠다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스머블, 셀러가 바이어한테 내가 갖고 있는 론을 넘겨주는 과정을 어스머블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쓰려고 하는 이 상품들은 non-assumable purpose loan입니다. 그리고 DSCR 같은 경우는 프리페먼트 페널티 같은 경우가, 그래서 DSCR에 세컨드를 할 때는 프리페먼트 페널티 1년을 필수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주하는 집이나 세컨드홈 같은 경우는 프리페먼트 페널티를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못 얘기해가지고 프라이싱 엔진 잘못 돌려서 거주하는 집에 프리페먼트 페널티를 붙여서 리베이트를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컴플라이언스에 딱 걸려가지고 프리페먼트 페널티를 웨이브하는 순간 리베이트 한 200 베이시스 포인트, 한 2%가 날아가는 거예요. 몇천 불 날리는 케이스가 이제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외워놓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물론 시스템에서 잡아주겠지만 혹시나 놓칠 걸 대비해서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액션 플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연결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손님들 중에서 equity가 쌓여있는 LTV를 낮게 갖고 있는 손님들을 우선 추려보세요. 그리고 기존의 first trusted rate가 낮아가지고 1차 금융 그 상품이 너무 이자가 낮아서 재융자는 하고 싶은데 equity는 너무나 많은데 캐시를 빼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CES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할 거는요, 프로그램 아이디어, 어떤 상품들이 있다, 어떤 집들이 된다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손님들한테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세금 보고 안 했다, 못했다 하는 사장님들만 골라서 우리가 인컴 계산도 해보시고요. 또 CPA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텍스 파일링 익스텐션 했다는 사람들 연락을 하세요. 자영업자 중에서 세금 보고 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들. 근데 10명 중에서 한 대여섯 명은 이 세금 보고를 못하는 사장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CES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50만 불, 100만 불을 쥐어드리고 그 돈 가지고 IRS 텍스 내라고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손님 사장님 시스템도 돌리고 살려주고 CPA들 못 받은 돈, 미납된 그런 체납된 그런 어카운트들도 다 돈 받게 도와드리고 이게 돌면요. 집 보험하는 에이전트들도 애뉴얼 프리미엄 받으니까 좋고 CPA도 파일링 하니까 좋고 론 오피스도 커미션 받아서 좋고 손님도 세금 보고 잘했으니까 은행에서 라인오버 받았든 아니면 뭐 추가 대금을 내든 이런 식의 방법들이 둘, 셋, 넷 옵션들이 열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우리 비즈니스들은 그대로 소개를 받든지 아니면 혜택을 본 사장님들이 이제 2명, 3명 소개를 또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는 또 이제 론 오피서 말고 부동산 에이전트들이랑 연락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지난 뭐 23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자가 더 낮았어요. 오늘보다는. 그러니까 요때 집을 샀던 사람들 리스트를 우리가 받아서 거꾸로 세컨드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샀던 사람들 지금 집값이 30에서 50%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때 받았던 좋은 이자 건들지 마세요. 2차를 뺍시다. 두 번째는 이 손님들한테 집값 지금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이 더 떨어지기 전에 에퀴티를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안정시켜 놓자라는 겁니다. 이자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오늘 제롬 파월 마지막이라고 이제 무슨 쇼하는 것 같은 게 이자가 지금 2번이 리프라이스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있던 이자보다 0.37로 이자가 올랐습니다. 완전 개판이에요. 개판이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이번 주만 오픈하우스 하는 사람들 완전 피가 마를 것이고 론 오피서들 프리어프루브를 벌써 일주일, 2주 전에 줬던 사람들은 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페이먼이 500불 올랐어요 막 이런 소리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전화기만 잘 붙들고 있으면은 전화가 들어오겠죠. 야, 너는 어때 요즘 이자가? 라고 할 것이고 부동산 에이전트한테는 야, 요즘에 바이어도 없다, 리스팅도 없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는 게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이 CS 프로그램을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이해를 하고 이 우리 파트너들 데이터베이스들을 태핑해가지고 그 사람들 돈을 벌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주잖아요. 킥백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 돈을 벌게끔 도와주자는 거예요. 일한 만큼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부동산 에이전트들,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분 계시니까 지금. 리스팅을 내가 3시간 했어요, 주말에. 한 달을 했으니까 12시간 일한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징도 했으니까 2-3시간 더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오퍼 쓰고, 오퍼 받고 리뷰하고 하니까 또 2-3시간 썼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한 집에 정말 운이 안 좋으면은 뭐 20시간에 30시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나누기 내 커미션, 뭐 10,000불, 20,000불,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000불 벌었다고 해볼게요. 나누기 30시간. 그러면은 시간당 666불인 건데, 이게 만약에 한 달이 아니라 9달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오픈하우스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씩 하게 된다면, 얘는 나누기 4가 되겠죠. 물론 166불이 많다고는 하겠지만, 집이 2채, 3채, 4채 쌓이기 시작하면은, 뭐, 왔다 갔다 운전하는 시간도 빼야 되겠죠, 여기서. 가스도 빼야 되고. 가성비가 안 나오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로에 뭐 100일 이상 안 팔린 집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시간당 10불, 20불도 못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론 오피서로서는 그 불쌍한 사람들 이해를 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리스폰서빌리티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로, 레드핀의 리스팅 오래된 집들 오퍼 쓰는 바이어들한테는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막 눈에 도끼가 올라왔어요. 오퍼가 얼마나 안 들어왔으면 시간 낭비하는 소리 하고 있고 막 오퍼 막 20만 불 더 싸게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막 화가 나요. 그때부터 기분 나쁜 거가 지난 거예요 벌써. 그런 사람들한테 어딜 감히
바이오 보내주시면 일하겠습니다. 같이 잘해보시죠.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어떤 대답을 할 건지,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먼저 쭉 쓰시고 거기에 마무리는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맞다, 네가 정답이다, 이 케이스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 꼭 쓰세요. 그 다음에 전화로 콜드콜로 하고 이메일로 보내고 이러면은 리액션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야지만 그렇게 전달이 될 거예요.